부족장과 부족민, 귀족과 평민, 양반과 상민. 출생에 따라 인간을 규정하고 속박했던 신분제는 인류 역사 내내 존재해왔습니다.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은 신분제를 부정했던 최초의 아래로부터의 혁명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데요. 이 혁명에서 눈여겨볼 점은 또 있습니다. 제7조, 젊어서 과부가 된 여성의 개가를 허용한다. 제12조, 토지는 균등히 나누어 경작한다. 이 조항들은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 배워온 패정개혁안에 등장하는데요. 농민군들의 염원이 담긴 이 패정개혁안은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했고, 농민의 삶을 개선시킬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이 정부 측에 제시한 12가지 요구조항으로 알려진 패정개혁안. 사실 이 12개조 패정개혁안이 처음이자 유일하게 등장하는 곳은 바로 오지영의 동학사입니다. 이 조항들을 살펴보게 되면 혁명군이 패정개혁안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알 수 있는데요. 백성을 힘들게 했던 각종 세금을 없애고 백성을 수탈했던 지배층을 쫓아내고자 했고, 노비문서를 불태우고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신분제를 타파하고자 했고, 또한 당시만 해도 금기시되던 과부의 재혼을 허용코자 했고, 외세에 의해 수탈당하던 조선의 현실을 개선코자 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땅을 공평하게 나누어 경작할 수 있는 농민들의 유토피아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교과서에도 자주 등장했던 이 12개조 패정개혁안이 최근에는 진위 여부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12개조 패정개혁안에 대한 내용은 오지영의 동학서에서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고, 1894년 5월 4일 전주성을 함락시킨 후 지키고 있던 농민군이 전주성을 공격하는 경군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27개조 패정개혁안과도 내용이 다른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27개조 패정개혁안의 경우 세제 혁파, 탐관오리 축출과 처벌 등 당장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주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오지영의 12개조 패정개혁안은 토지 평균 분작, 신분제 폐지 등 더 큰 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해석을 잘 해야 되거든요. 이제 문제는 오지영 동학서에 나오는 그 12개조 패정개혁안이 오지영이 그 창작한 것이냐. 오지영의 그 12개조 패정개혁안은 나름 타당성이 있어요. 비록 그와 같은 문건은 없을지라도 실제 당시 동학농민군이 그와 유사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신분 개혁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거든요. 군국기문청에서 제일 먼저 결의한 그 조항들이 신분제 개혁입니다. 동학농민혁명 1차 봉기 이후 군국기무처의 주도로 시행된 1차 가보개혁. 그 주요 조항으론 문벌과 양반, 상민 등의 계급을 타파할 것, 과부의 재혼은 귀천을 따지지 않고 자유에 맡길 것, 각 도의 각종 조세는 화폐로 납부하도록 할 것, 신분제 폐지와 과부의 재혼 허용, 세금 제도의 법제화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지영의 12개조 패정개혁안에 담겼던 핵심 내용들이 적극 반영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분제 혁파에 대한 그 군국기무처 의안은 정부에서도 전국에 그 대자보를 붙여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고 할 정도로 대대적으로 그 동학농민군을 그 해산시키는 선모 공작용으로 또 그 활용을 했습니다. 따라 정부에서도 신분제를 혁파했으니까 동학농민군은 합법적으로 신분 해방 투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동학농민군의 어떤 그 신분 해방 움직임을 그 보면은 오지영 동학서에 나오는 그 패전개혁안 12개 조항의 그 신분 조항과 일치되는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토지 평균 분작 같은 경우에도 역토나 둔토 같은 경우에는 소작 농민들이 끊임없이 주장했던 내용이 평균 분작이었습니다. 1900년 전후에 그 농민들이 제출한 소장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민원 요구사항 1위가 평균 분작이었습니다. 평균 분작이라는 그 용어가 충분히 적용 가능한 주장이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참여자의 기록이 워낙 희귀하다 보니 오지영의 동학사는 개인의 기록이었음에도 오랜 기간 동안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기초로 활용돼 왔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까지 그 연구가 철저히 오지영의 동학사를 기반으로 해서 연구를 했거든요. 그 결과 1990년대 초까지 모든 연구가 전봉준 중심이야, 전라도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뿌리 역할을 하는 것이 오지영의 동학사예요.